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핫 이슈를 찾아보니까 바로 물가 상승률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개월 만에 가장 낮게 3.3%로 나타났습니다. 즉 전년 동월 대비니까 사실 의미가 좀 해석하기 따라 다르겠죠. 즉 그전 작년 5월 달에 그때는 5.4%가 올랐습니다. 그 2년 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2년 전 대비한다면 지금 무려 8.7%가 올라간 셈이죠. 따라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통계는 항상 전년 동월 대비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2년 전 살림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낮은 물가로 그렇다면은 이번 달 지난달에 8.7% 정도가 하지만 5.4%가 내려가야지 맞는 거였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항상 최근 1년만 비교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많이 올라갔던 그런 물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런 부분들이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가 하락에 기여했고요. 특히 석유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구체로 보면은 석유는 1년 전보다 18%가 내렸고요. 그리고 경유는 2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관련된 석유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근원 물가 상승률입니다. 자, 근원 물가 상승률이란 뭐냐 하면 석유류와 농산물을 뺀 거죠. 즉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것들은 빼고 어떤 가장 그 중심이 되는 늘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품목에 대한 것들인데 이 부분은 4.3%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표로 보여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는 1%포인트가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 이 부분도 근원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좀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외식 물가도 많이 올랐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많이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많이 눌러놓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 쪽에서는 적자가 수십조 원이 지금 나고 있죠. 크게 보면은 국가 부채 범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 세금으로 나중에 충당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면 하반기에는 이제 전기료 그리고 가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가 한 번 더 올라갈 느낌은 있고요. 내려갈 생각은 별로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국내적인 상황 보고서 금리를 정할 수는 없거든요. 즉 해외, 특히 미국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즉 미국의 물가가 안정이 돼야지 미국의 금리가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내려간다는 시그널이 나올 때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인하한다는 그런 그 시그널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올해만큼은 금리가 내려갈 일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7대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3.3%로 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올라갔는데 전기 지난달에 비해서는 0.4%포인트 내렸고요. 경제 심리 지수인 ESI 지수는 94로 좀 올랐습니다. 자,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에 근접했습니다. 100이 중간인데 계속 낮았었거든요. 근데 지난달에는 98로 해서 거의 100의 기준에 근접했다는 것이고 BSI 지수는 73포인트로 여전히 낮은 구간에 머물러 있지만 조금 올랐다는 것이고요. 무역 수지는 우려하는 바대로 사실 15개월째 연속으로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은 21억 200만 달러가 적자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올해 내내 무역 수지가 적자가 돼서 우리 외환보유고에도 타격을 미치고 그래서 환율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럴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하반기 들어가서는 좋아질 거라는 전망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외환보유고는 4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4,266억 달러로 여전히 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적진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가지수 5월달 기준 캔들 차트 월봉으로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은 각각 3%와 1.67%가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5.8% 올랐는데 다우존스는 3.49%가 내렸고요. 상해와 홍콩은 각각 3.57과 8.35%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금리 보면은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금리가 3.330, 지난달 평균 금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달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 살짝 올랐습니다. 아마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별도로 시중의 그 금리는 좀 하향 안정화되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그 쪽에서는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일부 아파트 가격이 다시 고개를 드는 이런 모습도 보여지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금리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호저축은행 금리는 3.6%로 그대로 동일했고요. 코픽스 금리, 대출 금리죠. 약간씩 반전이 있었습니다. 잔액 기준은 3.73%로 아주 소폭 올랐고요. 반면에 신규 취급의 기준은 3.44%로 0.12%포인트가 내렸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지난달 월 평균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겠죠. 1324원 43전입니다. 그래서 그 전 달에 비해서는 5원 72전이 올라서 1300한 초반 선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반기로 가면서 환율이 더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내려간다는 것은 내년쯤 돼야지 아마 가시적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가를 안정시킨 후에 금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수순이 있는데 물가가 안정되려면 환율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즉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머물러 있다고 치면은 해외발 수입 그런 물건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되기는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환율이 1200원대 또는 1100원대까지 내려간다고 치면 아마 특별한 뭐 조치를 안 해도 물가가 대폭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화량 보겠습니다. M2 증가율은 3.8%입니다. 사실 한 2, 3년 전 코로나 시기 이럴 때만 하더라도 10%가 넘었었죠.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의 증가율이. 지금은 거의 뭐 물가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소폭 약세고요.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은 좀 중폭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식형 펀드 잔액도 조금 내렸습니다. 자, 원자재 보겠습니다. 두바이유 원유죠. 지난달 평균이 74달러 74센트 해가지고 그 전달에 비해서 8달러 54센트가 내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오펙에서 감산 합의가 잘 안 돼서 저기를 많이 채굴을 하면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국제 금시세는 사실 올해 초부터 폭발적으로 올라갔었죠. 금시세가. 사실 지난 10년을 바라본다면 1온스 28.35g이죠. 8돈 좀 됩니다. 이 가격이 1000달러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000달러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월 평균 보면 1999달러 63센트로 해서 그 전 달에 비해서는 14달러 12센트가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금과 달러는 서로 역의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가 한쪽이 오르면 내리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물론 전쟁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금값이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금은 세월이 지나도 무게가 그대로 있는 거죠. 증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금, 즉 화폐죠. 달러 예금을 맡기게 되면은 금리가 지금 미국에서는 5.25%를 줍니다.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그러면 은행에다가 달러 예금을 맡기게 되면은 10년이면은 50% 정도, 즉 1.5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달러 예금 금리가 아니면 우리 원화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즉 제로에 가깝게 되면은 예금 하나만 아니겠습니까? 물가를 못 따라가니까 그럴 때는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금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보면은요 주택 매매가격 지수와 전세가격 지수가 각각 하락폭이 감소했습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인데 얼마나 감소했냐면은요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 3개월을 보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0.8% 그리고 지난달에 마이너스 0.5%. 그리고 선행지표인 전세 가격 지수는
지금 3개월 동안 보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1%, 그리고 마이너스 0.6%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주택 시장이 안 좋지만 그 하락률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부 강남 쪽에서는 사실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 언론 보도가 100%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요, 일부 샘플 거래 가격이 너무나 높고 낮음이 따라 가지고 해석의 문제거든요. 사실 아주 급락한 그런 일부 뭐 데드박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고 대세 상승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해석에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도 성공적인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